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즈입니다. 1월 2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풀린다. 자, 들어가자. 어디로? 어게인 2022. 자, 부산 아파트 시뮬레이션 했을 때 1월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걸로. 왜? 특내 우대형, 야, 막차. 특내 우대형 막차. 플러스 신생아가 중첩되는 시기. 신생아가 중첩되는 시기. 부산의 하락률 대구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전국이 지금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전세 마이너스 0.06 계속 같은 상태. 지난번보다 낙폭은 조금 더 커졌고요. 부산 낙폭 마이너스 0.07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커진 상태이긴 합니다. 돈이 풀린다고 하는데 많이 풀린다고 하는데 신생아 20조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죠. 또 돈 푼다고? 그 다음에 10조 내외로 보금자리론을 또 푼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1월 25일자로. 돈 정말 많이 풀리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5조 원으로 예상이 된다. 사람들이 분위기 안 좋으면은 저게 10조가 안 풀리고 5조가 풀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전과 다르게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는 것 때문에 연령에 제한을 둔다. 돈 못 갚을 나이, 네, 정년이 다 되어가는 나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제한이 됩니다. 애 안 나오면 혜택 없다. 집값 6억 넘으면 정책 모기지 중단한다. 부산에 6억, 7억, 8억 이런 집들 많죠. 대구에 4억, 5억, 6억 하는 집들이 부산은 거의 6억, 7억, 8억 이 정도로 하니까 많습니다. 이런 집값 힘쓰기 어려워졌다. 적격 대출이 중단된다. 6억에서 9억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 대출이 많냐 적냐 이걸 따져보면요. 지난해 60조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플러스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것저것 합치면 60조인데요. 올해 40조 원으로 돈이 줄어듭니다. 돈이 줄어들어요. 27조 와 10조 와 했지만 따지고 보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진짜 조삼모사죠. 넌 개돼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비춰집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6억에서 9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는 모기지 주택이 생기면서 모기지 주택에 공백이 생기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아니면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져서 사는 게 더 낫지. 가격 높은 상태에서 대출 많이 내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 왜 어게인 2022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해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었을 때 21년 분위기. 근데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5조라고 했죠. 여기 5조 정도 되고 신생아는 과연 27조가 다 쓰일까? 신생아 27조 중에서 20조 정도가 쓰인다면 어게인 2022 아닙니까? 어게인 2022 분위기 좋으면 어게인 2021 2021 상반기는 부산 선방했어요. 대구가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동안 부산과 인천은 선방을 했어요. 하지만 21년 말이 되었을 때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자,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이전에 취급했던 적격 대출은 중단된다. 6억에서 9억짜리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빚내서 집 살 때 거의 10집 중에 3집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6억에서 9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비싼 아파트 못 버티면 아래 아파트도 못 버틴다. 위에 위층에 있는 아파트가 못 버티면 가격이 흘러내리면 밑에 있는 아파트도 도미노처럼 가격이 흘러내린다. 위에 아파트들 지금 건재하고 있는 시장, 밑에 아파트는 층층이 무너지고 있는 시장. 밑에 그 돌이 쑥 빠지면 아랫돌이 쑥 빠지면 윗돌도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더라. 물론 양극화에 따른 것은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을 다 떠받치지는 못합니다. 자, 거래량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갈색 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갈색 선을 따라가 보면은 이 상반기까지는 분위기가 계속 괜찮았어요. 하반기로 가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지죠. 그래서 급격히 냉랭해지는 이 분위기와 22년의 파란색 선, 정말 최악 중에 최악, 1000건 아래의 거래량도 나오던 이 무렵, 오히려 이 무렵의 선과 오히려 더 근접한 모양을 나타냅니다. 왜? 돈이 풀리는 액수가 21년과 22년 그 사이 어디쯤 될 것 같으니까. 근데 21년에 이 분위기 좋은 시절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20년의 그 영광, 20년의 영광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게 20년의 영광 아닙니까? 20년에. 이 엄청난 거래량 폭발. 야, 역시 부동산은 역시 우상향이 맞았어. 라고 하는 투자 심리가 그대로 남아서 살아있던 21년, 그때의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은 투자 심리가 사라져버린다. 대출 액수는 비슷한데
모기지 정책 대출은 비슷한데 투자 심리가 빠져버린다면 오히려 22년에 가까워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 들어가자. 어게인 2022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어제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한 2,000여 분밖에 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분양권을 초기 분양자가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잘 팔았어요. 근데 1번 타자가 잘 팔았어요. 근데 2번 타자가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번 타자에게 토스해버립니다. 3번 타자는 허위의 3번 타자입니다. 가상의 3번 타자. 가상의 3번 타자를 내세우고 사라져버립니다. 3번 타자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1번 타자 너도 같이 책임져. 1번 타자 너도 같이 책임져. 어마무시한 상황입니다. 등신아. 니는 계약서도 안 읽어보나? 그 계약서는 누가 봅니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연대 보증, 연대 책임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내만 억울하게 당하나 싶어가지고 다른 대기업 자료들도 찾아봤대요. 다른 대기업 자료들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분양권 매도한 계약서에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온 분양자에게도 연대 보증 책임이 있다. 이런 문구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건설사가 급하기는 정말 급한가 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쿠팡을 통한 구매 여러분이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동참,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템으로도 물건이 저렴하거든요. 막상 처음에는 그 중국 거 이런 거부감이 있지만 막상 해보면 괜찮습니다. 자, 부산의 매도 물량 오늘은 금요일은 원래 증가하는 날인데 어제 증가하고 오늘 감소하고 이러면 또 앞으로 흐름에 약간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 올해 참 일방향으로 계속 증가해 나왔네요. 전세 물량은 일주일 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세 물량 일주일 전과 비슷한 모습. 전체 임대 물량은 22,000개 여전히 많다. 아파트 거래량 89건 거래량도 많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상품이 혼재한 시장.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월의 거래량 거의 1,800건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 들어가자 하시면 되고 아닌 것 같다. 총선 끝나고 나면 그 미래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플러스 알파의 투자 수요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정책 재금이라고 막 거의 40조 가까이 돈 풀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 30조밖에 대출을 안 받아간다.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들보다 제 시청자들은 거래량을 훨씬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죠. 빠르면 1주차가 끝나고 나면은 12월에 최종적인 거래량을 알 수 있습니다. 늦어도 2주차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제 채널을 시청하지 않는 분보다 아무튼 한 달 정도는 빨리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자, 1월의 거래량도 1,800건 정도로 분위기 살아난다는 거. 제가 단순히 하락만 주장하는 사람 같았으면은 이렇게 보여드리지도 않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안 좋은 면만 부각시켜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같은 날짜 여기. 자, W30억 바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제 6억에서 9억 이상 안 그래도 특례 일반형이 사라지고 나서 어려운 시장, 어려운 거래량을 보여줬었는데요. 24년에는 6억에서 9억 사이에 적격대출마저 중단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고점 대비 37%, 오륙대 SK뷰 직거래 40%, 25%, 삼익빛이 40%. 많이 눈에 띄더라는 거죠, 계속. 25%, 작으면 25%. 끝자락이 살짝 올라가는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1월 16일자 거래. 마지막으로 적격대출 살 수 있는 기회라서 그런가요? 아직까지 적격대출 안 되죠. 여기 이 시장에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양극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양극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위쪽 극단, 아래쪽 극단으로 점점 나눠지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말하죠. 그 말인즉슨 중산층의 소멸이다. 중산층이 이 집값들을 받쳐줘야 되죠. 받쳐줘야 되는데 점점 중산층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중에 이 비싼 집값들을 계속 감당해 줄 건가요?
6억 7억 8억 우습게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지만 소득 수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사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액수다. 31%, 36%, 포레나 동네 36%, 앞자리 팔자가 5자로 팔자 고치려고 하다가 6자가 되고 5자가 되어버렸다. 자, 크게 변동 없는 것은 신축 아파트, 크게 변동 없는 것은 신축 아파트. 크게 힘 못 썼죠. 21년도에 청약 당첨되고 22년도에 청약 당첨될 때는 모르겠지만 21년도에 청약 당첨됐을 때만 해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형파크 부르지오 고점 대비 34%. 니는 기준도 없냐. 뭐 저 가격이면 저 가격, 고 가격이면 고 가격, 분양가면 분양가. 이 시절의 분양가를, 이 2002년도 이런 분양가를 누가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까?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기준, 제 기준은 명확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계속 딴지를 걸고 왜 니는 고점 대비를 하냐 뭐라고 하냐고 하지만 기준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는 마이너스 26% 분위기다. 지금은 마이너스 27% 분위기다. 가장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 28% 분위기다. 고점 대비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휘둘렸다면은 이 기준을 계속 고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명륜 차이, 요게 지금 부산의 평균적인 하락률. 자, 한 17% 빠지고 고점과 비슷한 가격을 보이는 것도 있고 20%, 28% 정도 빠지는 모습 보이는데요. 동노엘주크, 요게 지금 부산의 평균적인 모습.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격을 더 낮춰서 더 아랫단에서 사면 되고 부동산은 무조건 가진 사람이 우위야라고 하는 사람은 돈 더 주고 사면 됩니다. 그건 개인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직거래 50% 이런 것들은 요 근래 들어서 눈에 자주 띕니다. 나중에 언젠가 차트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물건이 뚝 찍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이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1%, 36%, 24%, 23%, 15%.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기준에 대해서 바꾼 적 없이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건당 거래대금 3억 5천, 4억 2천, 3억 7천, 3억 5천. 그래도 1월달 거 요거 좀 더 올라가네요. 계속 1월달 가격은 좀 올라가는 추세. 근데 이것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돈 풀리는 게 한정적이니까. 어게인 2022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3억대까지도 건당 거래대금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은 2022년의 분위기, 2021년의 분위기, 21년의 분위기와 21년 분위기 잠시만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21년 요 분위기죠. 이때 너무 강했던 흐름 때문에 주간 실거래 지수가 플러스를 한 번도 구경을 못 합니다. 자, 21년의 분위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22년의 분위기로 갈 것이냐?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요 중간 정도 21.5년 네, 그 정도의 느낌. 근데 22년도에 21.7년 정도의 느낌. 22년도에 거래량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 21년보다는 6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확 꺾였네요. 1월 달에 거래량이 살아난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절반 이상 신고되었거든요. 거래량이. 그것을 감안해 봤을 때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갔습니다. 이거 다시 살려내려면은 엄청난 돈이 풀려야지 되거든요. 대출 정부에서 계속 줄이잖아요. 전세 대출도 DSR 하죠. 시행한다고 했죠. 스트레스 DSR 당장 2월부터 도입될 거죠. 산 넘어 산입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정책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그나마 기대했던 것마저도 정부는 배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해 배려하지 않습니다. 거래량, 자, 노란색, 파란색, 하늘색 이렇게 V자, 거래량 V자 반등. 와, 가자, 다시 가자 라고 했지만 다시금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대출을 그만큼 안 풀고 있으니까요. 자, 구방 파트너스. 자, 분양권 거래량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일부 아파트 때문에 거래량이 갑자기 부쩍 늘었습니다. 이거 분양권 거래량 앞쪽에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갈게요. 전세 거래량은 1월달 굉장히 많은 거래량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세 비중, 임대 아파트가 많아서 전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전년 대비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이 3,300만 원 평균 차이 나는데 이거 아파트 한 4, 5억 아파트는 저 체감 2배, 한 5천, 6천 원 돌려줘야 됩니다. 한 7, 8억 하는 아파트는 한 1억 이상 돈을 돌려줘야 되는 역전세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